You're a goddamn lunatic. Oh, you just figured that out now? 국내 개봉이 취소된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마지막 작품 크레이븐 더 헌터가 3월 12일에 VOD로 공개되었습니다. 전작인 베놈 라스트 댄스가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흥행 성적은 나름 괜찮았으나 이번 작품은 마담 웹과 모비우스와 비슷한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SSU가 이번 작품을 마지막으로 잠정적 중단 상태가 되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복 동생 드미트리와 함께 뉴욕의 사립학교에서 유학 중이던 주인공 세르게이 크라비노프는 러시아 범죄 조직의 두목인 아버지 니콜라이에게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어머니의 장례식이 아닌 사냥을 하러 가나로 떠나게 됩니다. 세르게이와 디미트리는 의도치 않게 니콜라이가 사냥을 하던 거대 사자 차르와 마주하고 세르게이는 동생을 보호하다가 차르에게 공격당해 사경을 헤매지만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의 소녀 칼립소의 가족이 대대손손 제조하던 신비한 물약을 마시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칼립소의 물약과 사자의 피가 섞여 세르게이는 맹수 같은 괴력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고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성격의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동부의 초원으로 떠나 야생동물들을 비인간적으로 살상하는 밀렵꾼들과 범죄자들을 사냥하는 자경단 사냥꾼 크레이븐으로 거듭납니다. 16년 뒤 세르게이는 러시아의 감옥에 위장 잠입해 불법 모기 밀수 조직의 보스 시면 촌이를 차단하자 라이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라이벌 조직의 보스 알렉세이 시체비치는 암거리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니콜라이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니콜라이의 아들인 세르게이와 드미트리에게 접근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줄거리 소개를 다시 읽었을 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5번 넘게 검토했지만 각본을 챗 GPT로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화 자체가 너무 엉망진창이라 이렇게밖에 요약할 수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화의 오프닝은 굳이 러시아 배경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1990년작 영화 붉은 10월의 테마곡이 나오면서 크레이븐이 러시아 감옥에 위장 잠입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가 16년 전 크레이븐과 드미트리의 어린 시절을 보여준 다음 다시 현재 시간대로 돌아오는데 쓸데없는 장면들을 줄인 다음 시간 순서대로 다시 편집했다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담 웹과 비슷하게 코믹스에서 각색된 부분이 꽤 있는데 원작의 크레이븐은 별다른 초능력이 없지만 뛰어난 사냥 기술과 장비들로 스파이더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같은 히어로들과 대등하게 싸우면서 위기에 빠뜨리는 전투력을 보여줬지만 본작의 크레이븐은 스파이더맨이 방사능 거미에게 물렸듯이 사자에게 물리고 칼립소의 물약을 먹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동물적인 감각과 괴력이 생기는데 비록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밀렵꾼과 범죄자들을 사냥하지만 아내가 죽었는데 사냥을 다니고 자신과 동생을 학대하던 아버지 니콜라이를 증오하면서 사냥꾼이라는 컨셉을 왜 잡은 것인가 의문이었고 애초에 코믹스의 크레이븐은 스파이더맨이라는 훌륭한 사냥감을 잡기 위해 뉴욕으로 오면서 처음 등장했지만 이 세계관에 스파이더맨을 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퍼니셔와 타잔을 짬뽕한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물로 강화인간 비스무리한 존재가 된 김에 차라리 베놈을 사냥하는 내용으로 각색하고 메인 빌런을 처리하기 위해 크레이븐과 베놈이 일시적으로 협력했다가 베놈 라스트 댄스로 이어졌다면 괜찮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본작이 SSU 최초로 R등급을 받은 영화인 만큼 이런 내용이었다면 아마 베놈의 고어묘사 제약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꽤나 볼만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15세 관람가를 받긴 했지만 SSU 최초로 R등급을 받을 정도로 욕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고어 묘사도 나름 괜찮았으며 에런 테일러 존슨이 연기한 크레이븐의 액션씬들도 꽤 괜찮은데 제작비가 1억 3천만 달러인 2024년 영화치고는 특수효과가 생각 이상으로 형편없고 특히 재촬영까지 했던 라이노와의 마지막 결투는 눈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본작의 라이노는 실험을 받은 다음 코뿔소 슈트를 입었던 메인 유니버스나 강철 메카닉 슈트를 착용한 얼티밋 유니버스와는 다르게 코믹스에서 자카리라는 빌런으로 등장한 마일스 워렌 교수에게 시술을 받은 이후로 코뿔소처럼 머리에 뿔이 생기고 피부가 단단해졌다는 설정으로 등장하는데 컴퓨터 그래픽 퀄리티가 너무 형편없어서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졌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라이노가 다시 보니 선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노 말고도 포리너가 서브 빌런으로 등장하는데 솔직히 극에서 큰 역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고편에도 나왔던 크레이븐이 거미들이 나오는 환각을 보는 장면을 위해 억지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크레이븐의 이복동생 드미트리는 이후 코믹스와 동일하게 그 누구로도 변신할 수 있는 빌런 카멜레온이 되지만 이전부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다고 묘사되는데 왜 이런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고 이 시리즈가 잠정적 중단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평생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본 이유 중 하나가 러셀 크로우 때문인데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모스 역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지만 본작에선 삼류 첩보 영화 악당 같은 러시아식 억양을 사용하고 드미트리를 갈구는 것 빼곤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럴 거면 왜 등장한 것인지 의문일 정도로 배우가 아까웠고 똑같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아리아나 드보즈가 연기한 칼립소도 마찬가지로 코믹스에선 부두교 주술을 사용하는 미스터리한 빌런이었지만 본작에선 크레이븐을 도와주는 변호사로 각색되었는데 영혼 없는 대사들만 반복하는 이상한 캐릭터가 되었으며 마담 맥과 비슷하게 칼립소의 대사 중 상당수
소스는 녹음 부스에서 후시 녹음된 음성을 그대로 쓴 것처럼 장면과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게 들렸는데 야외가 배경인 장면에서 동시 녹음된 대사들이 나오다가 뜬금없이 후시 녹음된 대사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어색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2023년 1월 13일에 개봉 예정이었지만 기존 개봉일에서 2년 가까이 연기되었는데 영화배우 조합 파업을 고려하더라도 이 영화를 어떻게든 말이 되도록 뜯어고칠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비우스와 마담액과 함께 SSU 밑바닥 3위일체라고 느꼈습니다. 2년 전에 출시된 게임 스파이더맨2에서 등장한 크레이븐이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영화의 크레이븐과 비교가 불가피하다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번 영화를 보고 나니 두 캐릭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게임판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영화가 너무 망작이었고 결국 SSU가 잠정적 중단 상태가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마 기존 세계관을 통째로 뒤엎거나 베놈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잠깐 넘어갔던 설정만 유지한 채 소프트 리부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촬영 중인 스파이더 느와르 실사 드라마는 꽤 괜찮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SSU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레이븐 더 헌터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